안녕하십니까, 몬털란TV입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총선 백서 TF팀이 가동되어 있는데, 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이제 비판하는 쪽의 얘기들, 이런 것들이 주로 뭐냐면, 지난 총선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총선 지휘, 전략,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문제점을 이것저것 집어내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비대위원장을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식의 내용이 잘못 담겼다가는 총선 백서 자체가 신뢰도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스토마토 여론조사를 보면은 전체 국민들 대상으로 하면 국민의힘의 차기 당대표 관련해서 조사를 했더니 유승민, 한동훈이 거의 같습니다. 26.8, 26.0. 그다음에 나경원이 7.5, 안철수가 7.4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상대로 하면 쭉 올라갑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61.5니까 완전히 압도적입니다. 2위가 나경원인데 10.1이니까 6배 차이입니다. 6배 차이. 그래서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 이제 원희룡이 8.7, 안철수가 6.4인데 결국 이 부분이 합쳐진 형태로 해서 당 대표를 뽑게 되는데, 여기도 지금 본 말이죠. 일단 이 자체로만 봐도 국민의힘 지지층, 즉 당원 대상으로 이렇게 치환시켜서 봤을 때 유승민은 거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여기 5% 이하로 나타나지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합산했을 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에 나온다고 하면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 국민 50%가 됐든 30%가 됐든 집어넣을 때는 민주당 지지층은 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국민 대상으로 했을 때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유승민을 앞설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 한동훈이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더 관심을 끄는 거는 또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습니다. 바로 당내 일부 세력들이 한동훈을 견제하면서 내세우는 일종의 프레임, 거기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완전히 정반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지도 조사에서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한동훈 주도 공천이 총선에 도움이 됐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이 부분도 말이죠. 지금 공천이 잘못됐니 어쨌니 이런 식으로 견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에서도 무려 64.3%가 잘 됐다, 아주 좋은 공천이었다, 이런 식으로 답한 거로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한동훈의 원톱 선대위원장, 특히 홍준표가 앞장서서 비아냥거리고 했었는데, 이것도 원톱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공동 선대위원장은 많았지만 다들 자기 선거 바빠서 사실은 거의 유명무실한 상황이 됐고 어쩔 수 없이 원톱처럼 됐던 것인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는 목소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원톱 선대위원장 체제가 적절했다, 이것이 67%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내에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그런 한동훈 비판, 이런 주장들이 지지층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2조 심판론 가지고 이제 이러저런 인물들이 국민회의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효과적이었다가 49.2니까 50%입니다. 거의 50%. 그래서 거의 모든 당내에서 한동훈에 대해서 제기되는 이런 프레임들, 좀 부정적인 프레임들에 대해서 실제로 지금 지지층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이제 총선 이 TF팀에서 백서 TF팀에서 이런 지금 이 여론조사는 뭡니까? 광범위한 국민들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것이고, 지금 이제 총선 백서라는 거 보면은 이제 여러 관련자들, 이런 인물들에게 이제 설문지를 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 총선 백서에 담기는 내용이 전체 국민 여론과 상당히 괴리되어 있거나 이러면 이게 지금 백서 자체가 신뢰도를 얻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총선 백서 팀도 상당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철규, 이 윤석열 대통령과는 아주 가까운 사람입니다. 여기는 이철규의 이 발언을 보면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이번에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생각이 어떤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철규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과 달리 반대로 얘기할 가능성이 없는 인물입니다, 여기는. 그런데 지금 최근에 홍준표가 이런 식의 발언했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탈당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반대로 그 발언을 비판하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즉 한동훈이 당대표가 된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할 이유가 없다. 이유가 없다. 지금 그런 식의 그 홍준표 얘기는 잘못된 하나의 프레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뒤집어 얘기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이 당대표가 돼도 탈당 안 한다. 이 얘기가 지금 이제 친윤 중에서도 친윤이라고 하는 이철규 입에서 나왔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이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준표는 더욱 당황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자, 우리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인이 즉 한동훈이 당대표가 된다고 해서 탈당하고 말고 할 이유가 뭐가 있나?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홍준표 얘기는 우리 당을 갈라치게 하고 갈등을 증폭시키게 만드는 하나의 그 잘못된 프레임이라면서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찐면이라는 거 이철규의 발언을 볼 때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분명히 보여준 이철규 전 사무총장의 발언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금 이제 일부 지난 총선 낙선자 그다음에 당선자들과의 최근에 식사 자리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했다는 이 지구당을 부활해야 된다. 이러면서 아주 구체적인 정치 실무 현황까지 얘기를 함으로써 당대표 출마의 무게가 더 커지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총선에서 패배하고 물러선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페이스북에 그런 얘기를 올렸습니다. 다시는 이제 특히 이제 서울과 수도권에서 많이 졌는데 그 원인이 뭔가 그 원인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다시는 그 같은 일이 특히 이제 유권자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또다시 패배하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 그 찾아보겠다 했는데 거기에 하나의 그 노력의 결실이 바로 이것이라고 봅니다.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하나의 그 대안으로서 그동안 고민해서 나온 결과물이 아닌가 싶은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지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당협 이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협도 뭐 공식적인 조직이라고 볼 수 없고 한계가 많습니다. 정치 자금을 모을 수가 없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떴다 방식으로 해서 총선 때 나타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평소에는 거의 뭐 죽은 조직이나 다름없는 이런 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낙선을 하면 지역구에 사무실도 못 내니 정치 신인들 또 젊은 정치인들, 청년 정치인들이 정치를 계속하기 어렵다.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의 부패를 갖다 감시한다 이래가지고 이걸 뜯어 고쳐가지고 지금 그 과거에 있었던 지구당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크고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시민을 위한 현장 정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최근에 당선자, 낙선자들을 만나서 얘기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다만 이제 회계 감사 이런 것은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서 이게 중요합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이 같은 주장은, 이 같은 고민은 현행 당협 체제, 이것이 기득권 중심의 정치를 강화해서 여당의 수도권 열세를 고착화시키는 제도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수도권이 문제인데, 여기 뭐 지역구도 엄청납니다. 근데 지금 수도권 서울과 인천, 경기, 요번에도 그렇고, 지난 거 21대도 그렇지만, 민주당 세력들이 거의 뭐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지구당 조직이 없다 보니까 당협제도만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있다 보니까 평소에 지금 이제 정치에 도전하려고 하는 젊은 정치인들, 신인들이 그 지역에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거 때가 다가오면 그때 가가지고 사무실을 빌리고 뭡니까? 뭐 이름을 알리고 현수막을 걸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딱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정치에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가만히 이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그 상황이 계속되면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민주당을 이기기 어려운 이런 구조가 계속되겠다. 이게 상당히 심각하다는 문제점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의 당 대표가 되면 상당히 긴장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겁먹을 수 있는 인물들이 이재명 조국, 특히 이재명이라고 봅니다. 자, 왜 그러냐? 특히 그 이재명, 문재인이 불안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 중앙지검, 그다음에 수원지검에서 이재명과 문재인 이들 가족들 관련해서
문재인의 가족들, 김정숙 등등에서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서 특히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수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자신들이 지은 죄가 심각하다 보니까 지금 그 검찰을 갖다가 손발을 묶으려고 하는 이런 그 무도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만약에 민주당이 자기들이 지금 집권하고 있다면 절대 그런 짓 안 할 겁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정권 초기에 검찰 잘한다고 박수 쳤던 세력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근데 자기들이 이제 그 지은 범죄에 의해서 쫓기다 보니까 그냥 검찰을 갖다가 완전히 쪼그라뜨리려고 길을 쓰고 있는데, 검찰들 입장에서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거. 범죄인들이 판을 치고 가진 자들, 시민 세력이 판을 치는 이런 쪽으로 이 세상이 되면 안 된다. 이런 그 문제의식을 검사들이 느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일선 검사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이걸 막고 이 잘못된 부분을 여기 대해서 대처하고 이들 그 세력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인물은 현재 검사들이 볼 때는 한동훈이 가장 적격입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한동훈이 당 대표가 되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제 차기 유력한 대선 후보로서 계속 이렇게 이제 나간다고 하면은 검사들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연결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이들 이재명, 조국, 이 민주당 세력들, 무도한 세력들과 싸우는데 한동훈을 좀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불법적으로 힘을 실어주면 안 되겠지만, 이들이 그 잘못된 세력들, 이들이 나라의 사법 질서를 갖다가 좀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검찰 조직을 더 이상 어떻게 손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인물로 한동훈이고, 그렇다면 한동훈의 힘을 실어주는 건 다른 게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결국 이제 이들, 문재인, 이재명, 조국, 이들에 대해서 검찰들이 아마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이 당대표로서 나서는 것도 지금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문재인 세력으로서는 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